이번 시간에는 28강 궁합론을 하겠습니다. 궁합론은 그 대만의 하근충 선생의 이론을 기본으로 한 수풍정 그 명리학에서 어쩌면은 아주 중요하고 또 독보적인 면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합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궁합은 남녀 궁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녀 궁합을 기준하고 뭐 사업 궁합이라든지 또 어떤 뭐 가족 간의 이런 특성들은 일반 궁합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번 궁합론 1, 2를 다 하고 나시면은 그런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궁합은 한번 그 기본 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이게 남자입니다, 그죠?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자입니다. 그 궁성이론 때 앞에서 남자는 일지가 배우자궁이고 여자는 월지가 배우자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자가 일지가 아니고 월지가 그 배우자궁이 되는 것은 남자는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뭐죠? 남자가 자기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특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 그래서 또 여자는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그지? 그런 부분과 내가 사회적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지를 배우자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미혼인 경우에 궁합을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해볼까요? 이 궁합은요, 언제 발동이 되나 하면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지 궁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둘이 연애를 해서 뭐죠? 10년 연애를 합니다. 같이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뭐죠?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버리면은 그때와 연애할 때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둘이 연애할 때는 두 사람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양쪽 가족이라는 문제를 같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막 드러납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하고, 그죠? 연애할 때하고, 결혼 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만일에 연애할 때 서로가 좋았어, 아니면 끌리니까 필이 당겼어, 그게 서로가 좋아지면 그게 궁합이 좋은 것 같으면은 연애 결혼은 이혼율이 낮아야 됩니다. 서로 좋아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매 결혼을 했거나 연애 결혼을 했거나 이혼율이 비슷하답니다. 이런 통계청 자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궁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까지 궁합을 보면은 거진 대다수가 뭐죠? 띠궁합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배우자궁을 일지로 봐가지고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일간끼리 좀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궁합을 봅니다. 월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서로 뭐죠? 충하면 좋지 않고, 그지? 합하면 좋고,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궁합을 설명하니까 실제로 살아가는데 뭐죠? 그 특성만 가지고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글자들은 이미 내 몸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글자가 튀어나와서 뭐죠? 이놈 글자를 충하고, 이놈이 튀어나와서 이놈 충하고, 저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은 부부 사이나 남녀 관계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성격 문제거든요. 그러면 성격이란 것은 어떤 한 부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전체 다, 이 전체 다가
나한테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 전체다가 배우자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충돌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글자가 뭐 중한다고, 합한다고, 좋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리공학을 제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첫째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일간 대 일간입니다. 그죠? 서로 간에. 일간 대 일간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서로 생관계가 좋죠. 생관계는 뭐냐면은, 서로 끌리는 사람이 가집니다. 그 편한 거죠. 기운이 순리적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제가 성명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이 오행이, 그지? 우리 한글에 대한 오행이 발음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생이 됐을 경우에는 발음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목생화 됐으면. 그지? 목은 기역인데,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은 니은, 디귿, 티귿, 니을이거든요. 화는. 근데 요게 연결이 딱 돼 있으면은, 여기서 기역에서 니은 발음으로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운도 뭐냐면은, 느낌도 서로 생각이 같으면은 좀 편한 느낌이에요, 그냥. 편한 느낌. 응? 그렇지, 생이니까 뭐죠? 서로 막 끌리고, 서로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생이 서로 편하게 느껴지니까 확률적으로, 관계가 좋을 확률이 높을 정도. 그 다음에 뭐냐면, 같은 오행. 그지? 같은 목이나, 같은 화나. 그지? 그 정도까지는, 서로가 뭐죠? 궁합이 좋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극이 되면은 좀 부담스럽죠. 근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즉 부담스러워야지 서로가 뭐죠? 또 둘이가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잘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떨어질 뿐이지 그게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될 부분이 같은 오행인데 일간끼리 간목 대 간목, 그지? 그 다음에 병화 대 병화. 이거는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성격입니다. 간목은요, 서로가 꼿꼿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평행선을 달릴 수가 있죠. 서로가 지기 싫어하고 꺾기 싫어하죠. 또 서로가 뭐죠? 애같이 뭐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한 사람이 좀 그러면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병화는 뭘까요? 너무 서로가 분명해요. 따지거든요. 부부간에는 서로가 뭐죠?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병화는 서로 따지다 보니까 충돌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일간 대 일간을 속궁합이라고 합니다. 그지? 흔히 이제, 일각에서는 속궁합이 뭐죠? 성적인 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적인 궁합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속궁합이라고 하면은, 이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느낌으로 올 수 있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뭐죠? 목생화 된다 해가지고 뭐죠? 확 끌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다소 좀 편할 정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서로 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속궁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배우자 궁예, 이게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바깥으로 성격으로 드러납니다. 그지? 이게 이제 성격 궁합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끌림 현상이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배우자 궁의 십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남자일 경우부터 볼까요? 남자일 경우에 여기가 비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비견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지? 똑같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건 뭐죠? 친구 같아. 그죠? 그래서, 친구 같은 아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뭡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같이 손잡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함께 같은 취미생활, 그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등등 함께하는 그런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제 친구 같으면 같은 레벨인데요. 같은 레벨인데 여기 남자는요. 비견의 경우에 여자가 뭐죠? 같은 레벨을 요구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왜냐하면은 여기 비견인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거든요. 예? 골목대장이 돼버려요. 골목대장이고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신감이. 그리고 제가 자기가 대장인데 내가 알아서 여자하고 뭐죠? 야, 놀러 가자. 그지? 뭐 같이 할까? 이럴 때 이거는 되는데 여자가 뭐죠? 남자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뭐죠? 너 감히 나를 어떻게 알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요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견과 조금 다르죠? 이 자리에 급제가 있다면은 급제 자 60갑자 중에서 일주가 급제인 경우 몇 번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물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몇 번이죠? 4번 나옵니다. 어떨 때요? 수화 목일 때만 나옵니다. 수화 화참. 수화 화일 때는 급제가 되죠. 자, 급제이면은 친구 같은 여자를 원하는데 아까 비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견은 내가 주도를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친구 같은 뭐 그렇게 대우를 하겠지만은 급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급제는 타입이거든요. 타입. 한 말 물어 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자가 뭐죠? 약간 리드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으면은 따라주는 게 급제예요. 임자, 그죠? 그 다음 뭐죠? 계해, 병호, 정사, 이런 것 가진 남자들이죠. 어떨 때 타협하겠습니까? 아내가 나보다 좀 낫다. 그지? 예를 들면, 여자가 똑똑하다거나, 처갓집이 잘 산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래, 뭐, 니 좀 잘난 척 해도 내가 봐주지.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신이 있죠. 식신. 자, 식신은 뭐냐면은 내가 아내를 생리해주고 싶어요. 식신은 나하고 뭐죠? 나하고 음양이 뭐죠? 같은 거예요. 그지? 음양이 같으니까 생은데 생이 음양이 같으면은 생하는 속도가 느려요. 느린 점은 안 좋지만은 좋은 점은 오래 가거든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그지? 내 입장에서 생을 해주는데 지속적으로 생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딸이에요, 딸. 그죠? 남자 입장에서. 딸은 뭐죠? 항상 영원히 뭐죠? 내가 보살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런 대상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죠? 딸이 아니고 배우자궁이니까 딸 같은 아내, 이렇게. 딸 같은 아내. 그러니까 딸 같은 아내를 찾으니까 얼마나 딸한테 잘해주겠습니까? 아내한테. 그지? 잘 챙겨줍니다. 옷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그죠? 사주고 싶고, 항상 이쁘다 크고, 옆에 따라다니고 싶고, 데리고 다니고 싶고,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뭐죠? 딸같이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 아내가 딸 같아야 되죠. 딸은 어떻습니까? 딸의 우리 상징적 의미는 아주 뭐죠? 아주 명랑하고, 그죠? 생동감 넘치고, 그죠? 딸이 애교도 떨고 막 생동감 넘쳐야지, 아이고, 그거 이쁘다 그러는데, 딸이 매일 아침에 뭐죠? 눈 부시시 뜨고 뭐죠? 빛도 안 삐고, 머리도 안 삐고, 이런 딸이라면 뭐죠? 밥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죠. 그래서 생동감 있고, 변화 있고, 그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빵긋빵긋 웃는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상 쓴 딸보다. 빵긋빵긋 웃는다는 얘기는 얼굴이 밝고, 그죠? 밝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인물, 외모. 외모 중에서 얼굴. 얼굴이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 식신을 가진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얼굴부터 먼저 봅니다. 그죠? 남자가 예쁜 여자는 다 좋아하지만은 결혼의 첫째 조건에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째 조건에 뭐죠?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인물이 예쁘지 않으면은, 반듯하지 않으면은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 조건에서는 잘 준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관입니다. 자, 상관은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 대 음 대 양이니까 빨리 이쪽으로 뭐죠? 에너지를 주고 싶습니다. 그죠?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다 보니까 뭐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관성이 돼가지고 내가 딸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일 하죠? 여기서 강하게 빨아내면 뭐죠? 기운을 빼가지면 설계를 하죠. 그지? 설계라는 것은 얘가 주도가 돼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관은 이쪽에 뭐죠? 따라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좀 묘한 특성이 상관입니다. 내가 여자를 리드해야 됩니다. 상관이니까 주는 구조니까 줘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뭐죠? 끌려갈 수도 있는,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어떤 경우에 상관은 상당히 튀고 공격적입니다. 그것을 받아주는 범위내라면은 그런 사람인데 여자가 막 그죠? 어떤 요구를 한다. 이럴 때는 다 들어줍니다. 따라가죠. 말 관처럼. 이게 상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제 상관은 여성 우대. 그지? 여성 우대죠. 여성 우대고 모든 여성들한테 잘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한테. 물론 아내한테도 잘하고 외모도 잘하고 내용은 다르겠죠. 다르지만은 각자 그런 센스가 있죠. 상관은. 그지? 각자 변화 있게 변화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런 센스가 있어요. 바람기하고 또 다른 문제죠. 여기는 여성 우대니까 어떤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얼굴보다는 뭐죠? 얼굴보다는 전체 몸에서 풍기는 게, 그죠? 몸매라고 하는데, 학원 정생 이론에서는, 몸매는 아니고요. 몸에서 여성적인 특성을 풍겨야 됩니다. 그지? 인물이 다소 뭐죠? 아주 예쁘진 않더라도, 그지? 몸매, 그게 결국 여성이라는 소리를 뭘 하면, 남자 입장에서 무섭지 않다는 거죠. 무섭지 않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표현하지만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강하게 느끼는, 그지? 강하게 느끼는. 그런 여성들은 상관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제가 상관인데요. 저는 이제 새벽마다, 테니스 중계를 봅니다.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중계에. 그 보면은, 인물이 뭐 이쁜 애들도 있고 안 이쁜 애들도 있습니다. 저 주로 외국 선수들이죠. 근데 보면은, 인물이 예쁜데도 어떤 테니스 선수는 별로 제가 마음속에 별로 응원을 안 하네요. 어떤 사람이냐? 근육질의 여자들. 그지? 근육형 여자들. 남자 못지않는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씬한데도. 그거 보면은 왠지 여자가 아닌 것 같고요. 좀 인물이 좀 뭐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도, 그죠? 근육형이 아니고, 그냥 쭉쭉 그냥 삐쭉삐쭉 말라가지고 그냥 근육형이 아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니스 리듬을 치기 때문에. 그런 애들 보면은, 어이구, 은근히 그 여자 선수를 제가 응원하게 되는 경우. 그지? 그래서 강하게 보는 사람. 그 외모도 예쁘기보다는, 그지? 좀 강하게 보는 사람. 특히 뭐라면은, 좀 눈매가 강하게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상관을 부담스러워 하죠. 그냥 여성스럽고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죠? 다소 좀 퉁퉁하더라도,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상관이죠. 여성 우대, 여성 쪽을 잘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됩니다. 자, 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극하는 거죠.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안의 공간을 제압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리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더십 있는 남자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를 하려면 뭐죠? 여자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편적인 사람은 여자가 뭐죠? 자기 의견을 막 너무 강하게 내려온다기나, 반론을 제기한다기나, 아니면 뭐 따진다기나,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잘 듣지 않는다기나, 이러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여자를 찾느냐, 순종형을 찾죠. 순종형 여자. 순종형 여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사무월이다, 이렇게. 사무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찍 편제인 남자들은 영 매력이 없는 남자냐? 아니죠. 아주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그럴 어떨 때요? 여자가 자기 말을 순종할 때, 그때는 뭐죠? 잘해줍니다. 식신 못지않게 뭐죠? 해주고 싶고, 데리고 다니고 싶고, 이런 것이 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남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제를 가진 남자는 애처가형입니다. 애처가하고 아까 뭐죠? 식신이나 상관 여자는 잘하죠. 다른 게 뭘까? 그냥 식신상관은 잘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이쁘니까, 그냥. 근데 여자 심리가 묘하거든요, 여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잘해주면 뭐죠?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게 또 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심리를 알 수가 없죠. 묘하지 않습니까? 요 정제는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죠? 어떤 게 애처가냐? 어떨 때는 탁 잘해주고, 어떨 때는 뭐죠? 탁 쳐가지고 뭐죠? 자극도 주고. 밀당을 해요, 밀당. 그죠? 요새 애들 말로 밀당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죠? 여자를 잘 다루는 거예요. 일지가 정제인 사람들 보면은 말투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멘트가 잘 나가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고. 얘기 던지다 보면은 그것이 뭐죠? 희한하게 여자들이 기분 좋아하는 그런 멘트를 날려가는 거죠. 여자가 뭘 필요한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이 볼 때 찾으면 좋겠죠. 그 대신 정제만 있으면 뭐죠? 정제만 있으면은, 사이한테 뭐죠? 계집 잘 못 받아요. 용돈. 왜냐면 너무 알뜰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편제가 하나 더 있으면 뭐죠? 때로는 뭐죠? 처갓집에 푹 설 수도 있죠. 있는데, 정제 편제가 같이 있으면은 여자가 잘 붙어요. 우리 딸 말고, 다른 여자가 잘 붙어. 얘가 묻겠죠, 우리 딸이. 묘한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양지가 있으면은 그늘이 있는 법이에요. 그죠? 정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평관, 정관이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제가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만은, 그냥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 관성이니까 뭐죠? 나를 극하는 기운을 가진 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처인데, 처가 나를 극해야 되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처가 나를 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뭐죠? 처를 두려워할 수 있고, 처를 두려워하면 뭐죠? 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배우자가, 여성이 리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은 대도 차고 뭐죠? 바깥에 나가면 우락부락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뭐죠? 자기 아내한테 말에 꼼짝을 못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지? 시킨 대로 줄줄 따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밖에 나서 뭐죠? 남들 지방할 수 있는 건달인데 집에 오면은 뭐죠? 조그마한 요런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궁합이 그런 거죠. 묘합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또 바깥에는 뭐죠? 가서는 남들한테는 큰 소리 조금도 못 치는 사람이 집에 오면은 뭐죠? 감 빽빽 지르고 자기 마누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도 있죠.
그래서 참 묘한 것이다, 궁합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인이나 편인이나. 이거는 뭐죠? 여자로부터 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리더를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관성은 여자 시킨 대로 잘합니다만 여기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예? 시킨 대로 하기보다는 여자가 다 해주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한테 얻어먹고 사는 팔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여자가 뭐죠? 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밥도 탁 해놓고 기다려야 되고 밥 안 해주면은 뭐죠? 밥 안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줄 때까지. 상당히 수동적이죠. 여기서 이 역시도 뭐죠? 식상이 발달되어 있고 배짱이 있다면은 바깥에 나가서는 뭐죠? 상당히 활동적이고 자기 일을 잘하는 남자인데 집에 와서는 뭐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아내 없으면은 밥도 안 먹고 라면 끓여 먹다 하기나 그런 사람이 인성이 좋습니다. 근데 요 인성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엄마는 뭐죠? 나한테 밥도 주고 그죠? 옷도 주지만은 잔소리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관성은 잔소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자가 뭐죠? 알았어 그냥 리드하면 따라가는 정도지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는 인성은 바가지 좀 끌고도 뭐죠? 아이고 마누라 오늘 또 바가지 끌는구나 이렇게 하고 뭐죠? 넘어갑니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쪽에서는 여기는 배우자 궁에 비견이나 급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급. 나도 똑같기 때문에 친구 같은 아내를 남편을 원하죠. 친구 같은. 같이 대화도 되고, 그지?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뭐죠? 안 해줄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 뭐 관성이라든가, 그지? 관성이라든가, 또 편제가 돼가지고 뭐죠? 휘어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뭐죠?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지금 물리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대다수는 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뭐죠? 마음에 깝깝하죠. 병이 날 수 있죠. 병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도는 여자들이 많아요. 왜? 바깥에 가서 뭐 합니까? 애인 만난다고요? 아니죠. 친구 만나요. 친구 만나면 뭐 합니까? 그죠? 수다 떨고 맛집 가고 그죠? 그러다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뭔가 좀 허전하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노는 그런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신인 여자는 자, 한 가지 여성 그 명식에서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자리가 월지가 뭐죠? 사회궁이잖아요. 사회는 뭐죠? 직장이 있죠. 직업. 그래서 여기는 관성의 자리예요. 물론 남자도 여기 관성의 자리예요. 응? 여기 관성의 자리예요. 그러면 관성의 자리에 식신이 와서 맞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식신 제살 하는 거예요. 제살. 그럼 이건 뭐죠? 식신 제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관을 치는 것이고요. 그지? 둘째는 뭐냐면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자, 아내로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뭐죠? 집에 살림을 잘 사는 것이죠. 응? 남편이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지? 그거 가지고 살림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특성이다. 그 남자를 또 자극을 하는데 어떻게 자극합니까? 잘해줍니다. 자극이라니? 잘해주는 건 자극 아닙니까? 꼭 자극하니까 뭐죠?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자극은 나쁜 것이다. 때리는 것이다? 아니죠. 너무 잘해주는 것도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은 남편한테 정말 두 가지 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잘해주는 자극. 그래서 내가 생을 해주는데 양 대 양, 음 대 음이 같으니까 내가 평생 생을 해주고 싶은 남자.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엄마는 아들한테 어떻습니까? 자극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오늘 뭐죠? 옷을 시장 가서 보니까, 와, 저 이쁜 아들 줄 옷을 탁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아들 줘야 되겠어. 그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뭐죠? 집에 가서 아들 먹여야 되겠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죠, 엄마는 아들한테. 그지? 그걸 마치 뭐죠? 자기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식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는 뭐죠? 자극을 또 다른 것도 줍니다. 감동도 주지만은 잔소리나 회초리도 들죠. 그죠? 잔소리.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식재관이에요. 관을 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어떨 때 엄마가 아들을 잔소리 합니까? 엄마 말 안 들을 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그죠? 했는데 자꾸 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럼 뭐죠? 잔소리하고 감시하고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 있냐고 확인하고. 역시 남편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편한테 잘 먹이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남편이 뭐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지? 자꾸 뭐라면 일찍 안 들어오고 술 한잔 먹고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확인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그지? 그런 게 식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식신과 좀 다른 게 상관입니다. 자, 상관은 뭐냐면은 상관은 전화위복 아니면은 뭐죠? 어려움을 극복이 아니고 뭐냐면은 혁신이죠. 이 관을 뭐죠? 깨트린다는 것은 뭐죠? 내한테 주어진 틀이 있다면은, 나를 가로막는 틀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 쳐낼 것이야. 이게 상관, 견관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상관을 가진 여자들은요, 남편들이 나를 통제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뛰쳐나와 버립니다. 주는 구조는 주는 구조죠. 근데 그래서 남편한테 할 도리는 합니다. 기본적인 도리는. 왜? 주는 구조니까. 주는데 내가 주변 환경이, 주변 남편이 나를 너무 억압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뭐죠? 쳐내버립니다. 주기도 하지만 묘한 자예요. 또 사회공헌을 관을 치다 보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기 상관에 있는 여자들은 주로 사회생활을 원합니다. 바깥생활을. 그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기를 원하죠. 그걸 남자가 막는다면 치고 나가죠. 그러면, 그지? 기본적으로 할 도리는 하지만은, 그 상관이 무조건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보장된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죠. 없는데, 집에 살림하기가 좀 어렵다. 자기는 뭐죠? 정말 좋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바깥에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라 해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음 나오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은 상당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여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 안 보고 싶겠죠. 왜냐하면은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있는 것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자, 편제가 있습니다. 편제. 편제는 뭐죠? 내가 배우자궁을 극해야 돼요. 배우자궁을 극하면은 남편을 극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자극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자극합니까? 이게 관성자리잖아요. 예? 관성자리니까 이 자리에 편쟁한 사람은 남편을 돕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편을 자극하는 것이 남편을 돕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죠? 남편에 대한 뭐죠? 조언이라든지, 그죠? 충고, 나머지는 의견 개입, 이런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자 입장에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받아주면 뭐죠? 깝깝하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편제를 가진 사람 우리는 뭐죠? 마님이라고 생각해요. 마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님은 누굴 원합니까? 마당새를 원하죠. 마당새를 원하는 거예요. 마당새 같으면 다행인데, 마당새 아닌 경우에는 마님이 정말 마당새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죠? 속만 썩는 거예요. 마당새가 말 안 들으면. 말 잘 들으면 뭐죠? 내가 저기를 먹여 살릴 건데, 그죠?
밥도 더 많이 주고 세금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할 건데 마당새가 뭐죠? 빽빽 우기면은 내쫓을 수도 없고 쏙 타가 병나겠죠. 그런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편을 때려잡는 여자가 아니고 남편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여기 정제가 있는 여자는 자 여기 사회공이라고 그랬죠. 둘 다. 사회공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녀 공이 뭐냐면은 인생 목표가 돈이에요. 돈. 그지? 결국 이게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소유욕. 소유욕이 강하다는 거죠. 뭐든지 내 주변에 둘라 그래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죠? 물질 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살림을 잘해요. 살림살이. 알뜰하죠. 돈 잘 모아고. 돈 잘 모을 수 있는 여자니까 어떤 남편을 원하죠? 능력 있는 남편. 돈을 좀 벌다 주면은 내가 집에서 뭐죠? 아주 계획성 있게 돈을 뭐죠? 개돈을 몇 군데에 가서 돈을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예요. 결국 남자한테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기에 편관인 여자들이죠. 편관. 여기 편관인 여자들은 관성 자리에 관성이 왔습니다. 관이 엄청 강해지죠. 엄청 강해진 관은 뭐죠? 나를 억압하는 거죠. 그지? 이 나를 억압하는 것을 이 사람은 뭐죠? 운명으로 받아들인 여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순종형이다. 순종형이다. 그지? 순종형이다. 그것이 뭐죠? 남편한테 일단 털을 잘 안 달아요. 일단, 기분 나빠도. 이게 순종형이죠. 남자들이 로망일까요? 아니면 뭐죠? 며느리랑 며칠 며느리 같으면 이런 생각 들죠. 실제로 주변에 편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부부싸움을 해도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매력적일까요? 무조건 따라준 것도 매력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때로는 뭐죠? 튀는 맛도 있어야 돼요. 항상 무조건 예스맨은 뭐죠? 실적이 나기 쉬워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이건 왜 지우나? 여기 정관이죠. 정관. 정관은 뭐죠? 가장 아주 강하게 나를 극하는 남편은 아니에요. 그죠? 적당히 극도하고 좀 놔둬주고 그지? 그런 남편을 원하죠. 이 사람은 자기도 뭐냐면은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죠. 나아줄 때는 뭐죠? 좀 풀어지죠. 그래서 정관은 우리가 현모양처형이다. 현모양처 같으면은 이거는 좀 막연하죠. 물어보면 여자들은 다 현모양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현모양처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고려시대 뭐죠? 고려시대 평강공주다. 제가 평강공주를 못 봤지만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평강공주는 뭡니까? 온달이 한테 잘하죠. 근데 잘해주다고 뭐죠? 잘해주기만 한다고 온달이가 장군 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때로는 뭐죠? 글도 가리키고 회초리도 들죠. 혼도 내고 또 밀어주다 팍팍 밀어주고 그것이 평강공주입니다. 그지? 좋은 점은 뭐죠?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는 어떻게 무슨 표현하면은 내조의 여왕, 그제? 여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남자한테 브레이크도 걸고, 때로는 밀어주다 팍 밀어주고, 이런 것이 평강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가진 여자들은, 그지? 결혼을 잘해야 되죠. 왜냐? 싹수가 있는, 비록 지금은 바보지만은, 그지? 온달이가, 영원히 바보 같은 뭐죠? 온달 장군이 되겠습니까? 바보는 아닌데 뭐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운명인지 잘 봤는지 모르지만은 싹수가 뭐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가리키고 달래고 그죠? 또 위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군을 키운 거죠.
그래서 싹스 있는 남자를 가면은 키우는데요. 평강공주도 정말 갔는데 그놈이 정말 바보다. 그죠? 바보 같은 뭐죠? 자기 아무리 평강공주라도 그놈을 성공시킬 수는 없겠죠. 싹스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성입니다. 정의나 편의나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그냥 받는 구조예요. 자, 남편한테 받는 구조예요. 그러면 사랑도 받죠?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뭐냐면 공주형이에요. 공주형. 근데 공주형인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술을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주인데. 공주는 뭐죠? 결혼 잘못하면 무술을 삽니다. 옛날부터. 그지? 부마가 좀 똑똑하면은, 결혼해서도 계속 공주고요. 부마가 어른만도 만나면은, 공주 돼도 못 받습니다. 나이 먹어갖고. 마찬가지예요. 자, 남편이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이 사람은 공주처럼 뭐죠? 남편한테 뭐죠? 해달라 그러고 막 얻어먹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살아가는데 남편이 안 해줘요. 남편이 잘 안 해주면 뭘 줍니까? 부리먹으려고 그러죠. 잘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아니면은. 그러면은 아까 뭐죠? 엄마는 아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먹이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남편이 자기한테 공주 대접을 하지 않으면 뭐죠? 이 남편으로부터 뭘 얻어먹어요? 뭘 얻어먹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지? 욕도 얻어먹는 거예요. 욕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무술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마치 관성처럼, 그지? 남편한테 순종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지? 그렇지만 내면에는 이런 인성을 가진 경우가 많죠. 공주 성향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대접 안 하면은 눈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지?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궁합이, 어떤 궁합이 좋으냐. 그지? 이런 게 보면 됩니다. 자, 십성의 구조 특성을 볼까요? 나한테서 기운이 나가는 구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으로 나가는 구조, 극으로 나가는 구조. 생으로 나가는 구조는 식상이죠. 극으로 나가는 구조는 재성이죠. 그 다음에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지? 생으로 들어오는 구조, 극으로 들어오는 구조. 생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인성이고요. 극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관성이죠. 관성이죠. 그러면 어떤 궁합이 좋냐 하면은 일간이 서로 호감이 끌리는 생이고 아니면 같거나 그 다음에 한쪽이 주는 구조,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구조를 가졌으면은 한쪽에는 뭐죠?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면은 소통이 잘 됩니다. 소통의 문제죠. 이걸 이제 훈련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가장 기본 구조예요. 1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자는요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지하더라도 여기서 뭐죠? 여기서 극을 한다거나 한쪽이나 양쪽이나 극을 하면은 이게 흔들리겠죠.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아내를 자극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해줘도 뭐요? 여기 식신이라서 정제라서 잘해줘도 뭐죠?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남편이 나를 뭐죠?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선천적 구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또 이게 뭐냐면 이거 구조 말고도 배우자 구조 말고도 전체 구조 내에서 그지?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부분을 버티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줘야 되겠죠.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이 자리를 극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관성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 있는지, 그죠? 봐가지고, 여기 있는 관성을 식상이 극하는 옆에서, 식상이 극하는 구조를 가진 여자들은 남자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비록 여기가 뭐죠? 정관
편관이라도 이런 구조를 관을 치게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뭐죠? 뭔가 자극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지? 그럴 경우에도 잘해주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기회 문제니까. 그럴 때 과연 이 남자 구조 여기 말고 전체 다 구조에서 성격이 이런 정도 찌르는 구조를 버텨낼 수 있느냐, 그죠? 아니면은 못 버티느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의 궁합이 맞다 해가지고 아, 궁합 좋다 이렇게 하기는 뭐죠? 궁합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성에다가 배우자 배우자 성을 극하느냐 안 극하느냐 살피고, 그죠? 소통 살피고. 그러면 좋은 구조는 뭐냐면은 서로 하나가 주면은 하나가 받는 구조죠. 그냥 보통 구조는 뭐죠? 보통 구조는 한쪽에는 뭐죠? 비급이 있습니다. 그죠? 비급은 이쪽도 살 수 있고 이쪽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살 수 있는 남자는 전체 다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구조는 뭐냐면은 서로가 주는 구조예요. 서로가. 여기도 식상이나 재성이 있고 여기도 식상이나 재성이 있는 구조는 서로 부딪힙니다. 근데 묘한 거는 둘이 연애할 때는 이 서로가 주는 구조가 서로가 뭐죠? 상당히 빨리 가까워집니다. 쉽게 친해지죠? 살아보면은 부담스러운 구조가 됩니다. 거의 하면 안 됩니다. 그지? 힘들게 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둘 다 받는 구조, 둘 다 인성이나 관성을 된 구조는 서로 받기 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충돌은 잘 안 하겠지만은